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a고 a가 양수다. 2차 함수, 이 직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두 점이 만나는 x의 좌표가 1과 3이다, 1과 5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fx를 일단 2차 식골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 fx는 뭐로 둬야 될까요? ax, 최고차의 개수가 a라 했기 때문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둬야 되겠죠. 직선과 함수의 그래프가 안 만나는 두 점의 x의 좌표, 이것이 바로 근이 되는 거죠. 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살펴볼 필요 없이 뭐에서 살펴봐도 괜찮다. 방정식에서 살펴봐도 괜찮고 두 건은 1과 5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해서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이것이 같다니까 바로 이 항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방정식꼴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x의 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ax 플러스 c 플러스 10 이렇게 둔다면은, 자, 또 강조하죠.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근을 1과 5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의 합 1 더하기 5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a라고 바로 적어야 똑똑한 학생입니다. 두 근의 곱 1 곱하기 5는 a분의 c 플러스 10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생각이 나죠. 그걸 이용을 한 겁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바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미지수는 a, b, c 세 개로 나와 있고 식은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이럴 때는 문자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b는 얼마가 될까? c는 얼마가 될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문제풀이 방법에 좋습니다. 그럼 얘를 풀어볼까요? 얘를 풀면은 얘가 6이네요. 6. 그죠? 자, 이렇게 깔표로 곱하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고, 이 마이너스는 여기로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a는 b 마이너스 4a. 그러면 b는 이항을 해주면은 얼마가 될까요? b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5네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은 10 플러스 10은 5a. 그러면 c는 뭐가 됩니까? 5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f 나에서 1과 5 사이에서 최소값은 나왔으니까 나에서 보면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x라는 것은 ax의 제곱이고 b는 마이너스 2a라고 했고 c는 5a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죠. 네. 자, 그럼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a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필요한 것은 1 필요한 만큼 빼주고, 자,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꼭지점의 좌표가 x가 1이라는 것이 1과 5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a가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1에서 무슨 값을 갖게 돼 있어요? 1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 있죠.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1에서 최소값을 갔는데 얘가 지금 4a 마이너스 10이 최소값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a 값은 뭐가 됩니까? a 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4a는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100a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양변에 곱하기 얼마를 할까요? 25를 하죠. 그래서 100a는 얼마가 됩니까? 50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차근차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했고요. 완전 제곱해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 구하는 그런 방법 취했었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이고 A, B가 얼마? 요게 6, 요게 6. 직각 2등변 삼각형이네요.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바로 적어도 될까요? 66, 90도, 45도, 45도 얼마라고 적을까요? 6루트 2라고 적어주겠죠. 아,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AB, 변 AB 위에 한 점 P에서 변 BC에 수선의 발을 내렸고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여기가 90도네요. P를 지나고 BC에 평행하게 이거 그러면 여기 평행이라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는데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지금 현재 요거와 요게 지금 뭐가 될까요? 평행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다리꼴인가요? 그렇죠. 사다리꼴이네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내는 공식이 뭡니까? 2분의 높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높이도 구해줘야 되고 윗변 아랫변을 다 구해줘야 되네요. 자, 얘가 90도예요. 얘가 몇 도일까요? 90도예요.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겠죠. 직각 2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몇 도일까요? 45도고요. 여기가 90도, 45도, 여기가 몇 도일까요? 45도겠네요. 얘도 지금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얘도.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A라고 둔다면요. 얘도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그럼 얘는 6루트 2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얘가 지금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AA니까 얘는 A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요 전체가 6이라 했기 때문에 6 마이너스 A 루트 2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평행이니까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45도. 얘도 이러면 45도. 직각 2등변 삼각형. 얘가 6 마이너스 A 루트 2가 되네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6 마이너스 A 루트 2에 뭐만 곱해주면 돼요? 루트 2만 곱해주면 되네요. 얘를 정리를 한다면은 6 루트 2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네요. 네.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요거의 특징은 모두 다 뭐다?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자, 직각 2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다? 여기가 90도고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니까 특수가 1, 1, 루트 2. 그래서 변의 길이를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넓이를 y라고 한다면은 2분의 높이는 a고 윗변은 6 루트 2 마이너스 2a고 아랫변은 6 루트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다시 쓴다면은 2분의 a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2 루트 2 넓이의 최대값 완전 제곱으로 고쳐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제곱 플러스 6 루트 2a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준다면 a제곱 묶어준다는 말은 얘를 곱하기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수를 이렇게 취해주세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네. 얼마가 되죠? 오, 잘못했다. 얘를 아, 뭐가 좀 이상하다.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로 내가 묶어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가 돼야지죠. 네. 보자. 마이너스 요걸 묶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다. 아우 왜 이러니? 얘들아 계산 신경 똑바로 쓰고 해야 된다. 자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4 루트 2a죠. 나는 필요한 것이 반의 제곱이죠. 그래서 2 루트 2의 제곱이 필요하고 얘를 계산하면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푸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일단은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8이 필요하나요? 네. 요거에서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12 이렇게 되네요. 12. 답은 12 나옵니까? 자, 답은 10인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는 도형이에요. 도형. 만약에 써야 되면은 써야 되니까 a는 뭐보다 0보다 커야 되고 도형이니까 그리고 6루트 2 마이너스 2a도 0보다 커야 되고 6루트 2 요거는 네 여기 가니까 여기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 범위를 한번 구해 보셔요. a 범위 자 한번 구해 보세요. 답에는 상관이 없는데 도형이기 때문에 a 범위를 적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a 범위도 한번 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굉장히 문제가 기니까 딱 보기가 싫을 수도 있는데 그다지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각뿔이라는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각뿔이라는 사각뿔 아니다. 오베리스크는 사각뿔 모양의 돌이다. 그렇죠. 그림 2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 2가 안 보이죠? 자 이것처럼 그림 2처럼 오베리스크의 모양은 사각뿔입니다. 사각뿔이 뭡니까? 사각뿔이라는 것은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이고 여기 꼭지점이 뾰족하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각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면은 뭐로 되어 있고요? 삼각형이고요. 옆면은 삼각형이고 밑면은 뭐 사각형이 되는 것을 사각뿔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림 1과 같이 높이가 10이고, 자, 높이가 10이고, 삼각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거꾸로죠. 삼각 기둥이라는 것은 밑면은 삼각형이고, 옆면은 뭐다? 아, 옆면은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거, 지금 현재는 이런 돌이었는데, 이것처럼 삼각뿔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이건 거예요. 지금. 네. 이해는 된 거죠? 네, 이해는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그런데 삼각기둥에서 모서리 EF 요것의 길이가 얼마다? 요것의 길이가 6이고, 그리고 꼭지점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 요 90도로 내린 것이 4다. 그리고 요 높이가 얼마다? 10이다. 그럴 때 최대 부피가 되게끔 최대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돌로 이런 삼각 기둥을 이용해서 최대가 되는 사각뿔을 만들어 보시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 상식 들어갈게요. 부피라는 것은, 지금 뿔의 부피라는 것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뭐 높이가 되겠죠. 그럼 알고 있는 게 뭡니까? 3분의 1 알고 있는 거고, 높이는 10이라는 거 알고 있고, 결국 밑넓이를 구해달라. 이게 되네요. 밑넓이. 네, 밑넓이를 구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각뿔이라 그랬으니까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예요. 다 알겠죠?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넓이만 보면 되겠죠? 밑에 넓이만 보겠습니다. 밑에 넓이는 원래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로?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삼각형에서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이런 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원래 요것은 6이고요. 여기에서 90도로 내린 요것은 얼마라 그랬어요? 얘는 4라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해줘야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각형, 직사각형이라 그랬잖아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몇 도? 90도. 여기도 몇 도? 90도. 얘는 뭐? 평행이다. 그럼 얘가 동그라미면 얘도 동그라미. 그죠? 얘가 까이표면 얘도 까이표. 지금 선생님 뭔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겠죠? 선생님은 닮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닮음? 어떤 닮음이에요? 큰 여기 있는 삼각형과 요 위에 있는 조그만 요 삼각형 있죠. 요것이 서로 닮음이 될 거다.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얘를 y로 뒀기 때문에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4-y가 되겠죠. 4-y.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요것대
큰 삼각형에서 요거 때 요거는 작은 삼각형에서 요거 때 요게 지금 닮음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큰 삼각형에서 6이고 큰 삼각형에서 4가 되는 거고, 작은 삼각형에서는 x고 작은 삼각형에서는 4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요것이 서로 닮은 b가 성립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6대 x는 6하고 x가 대응되고 4대 뭐가 대응돼요? 4 마이너스 y가 대응되죠.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니까 뭐라고 씁니까? 4x는 24 마이너스 6y. 그러면 y는 뭐가 될까요? 6분의 24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자, 부피라는 것은 3분의 1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10이라는 걸 알았고 밑넓이라는 것은 사각형이고, 그죠?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는 6분의 24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최대 최소라니까 얘를 무슨 꼴로 고쳐라? 완전 제곱꼴로 고쳐라. 이거죠. 지금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라 이겁니다. 지금 고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고칠 수가 있지. 뭐 어렵다고. 그지? 자, 그럼 요 숫자를 좀 고칠게. 6분의 24는 뭐가 되니? 6분의 24는 요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4가 되죠. 그리고 6분의 4니까 뭐라고 적을까요? 3분의 2라고 적을게요. 3분의 2라고 마이너스 붙이고 계산할 수 있지? 요거 3분의 2야. 다시 써볼게. 자, 됐어요. 요까지 쓰면은 얘가 3분의 10x죠. 그러니까 3분의 10x 곱하기 요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9분의 20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0x 요렇게 되죠. 자,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얘를 마이너스 9분의 20으로 묶어줘야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20으로 묶어준다는 말은 여기에다 곱하기 뭐 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분의 9 역수를 취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주면은 얘가 2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약분도 되네. 얘가 3이 되네. 좋다.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의 반은 3이죠. 3의 제곱은 9. 3의 제곱이 필요하고 3의 제곱은 9.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쓰면 마이너스 9분의 20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9분의 20 곱하기 9니까 약분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는 뭐가 될까요? 최대는 답은 20 세제곱 미터. 아유, 미터가 왜 이리 많냐? 20 세제곱 미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범위를 구해주세요. 범위를. x의 범위. x의 범위는 뭡니까? 이건 쉬우니까 그냥 할까요? 0에서 어디까지? x는 0에서 어디까지? 6 사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y는 0에서 4. 네.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이 0과 6 사이에 있으니까 제한된 범위, 그렇죠.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최대값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값.
네,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2와 6이다. 아, 2와 6이다. 건이라는 거죠. 얘를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자, 함수 hx는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hx라는 것은 fx 마이너스 gx인데 2차 항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8, 두 근의 곱은 12.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쌤 이야기했죠. 이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뭡니까?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스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건이 2하고 6이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풀어준다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0인데 자, 최대값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 얘를 뭐 해라는 겁니까? 완전 제곱꼴로 고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의 제곱 플러스 8x 8의 반은 4의 제곱 4의 제곱은 16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겁니다. 중3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단계학습입니다. 단계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네. 털린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여기서 부호가 잘못되지 않았어? 이거 마이너스가 돼줘야 되지. 그래, 마이너스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계산하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p, x는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응용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똑같은 관계더라.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고 2차 방정식은 메모 좀 하세요.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이거는 2차 방정식이고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더라. 그래서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고치려면은 y 대신에 0을 넣어야 되니까 y 대신에 0 대신에 고상한 말이 무슨 x축에서 이런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럼 x축이라는 것은 y가 0이다. 그러면 x축에서 만난다라든지 그런 말을 쓰면 2차 방정식꼴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고 2차 방정식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근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문제 풀어보기가 힘든 것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뭘 이용하는 게 좋습니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다. 판별식. 근데 판별식 문제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만나지 않는다. 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판별식 D가 뭐다?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 허근이다. 자, 이런 개념으로 0보다 작다라고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꼴로 역으로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꼴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 거는 근의 범위 문제가 있으면은 근의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범위 문제가 있으면은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라.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범위 문제가 나오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2차 함수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얘는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니까 얘를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y는 같으니까 2y, y가 같으니까 그냥 여기 쭉 같게 놓고 문제를 풀어라. 그런 말을 했었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완전 제곱으로 고쳐라. 완전 제곱으로 고쳐라.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제한된 범위 x는 b 두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체크를 해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면은 무슨 값? 최소값을 갖는 거고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면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죠?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거는 중3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올라와야 됐었는데 하는 방법 뭡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완전 제곱꼴로 고쳐라 그러면은 a는 모양과 폭을 결정할 뿐이지 꼭지점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a로 항상 묶고 나서 x의 제곱 묶는다는 것은 나누게 했다는 거죠. a분의 bx c는 밖으로 빼내고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의 제곱은 2a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하고 얘를 계산해서 더해준 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4a 제곱 b의 제곱 완전 제곱으로 쓰면은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 완전 제곱이 되고 요 a와 계산해서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다. 그럼 여기에서는 뭡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면은 요 a 부호가 플러스면은 최소값을 갖는 거고 마이너스면 최대값을 갖는데 항상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좌표가 있는지 체크를 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최대 최소값은 항상 뭐의 값이다? y의 값이다. 여기에서는 최대 최소는 뭐가? 얘가 최대 최소가 되는 거예요. y값. 얘가 0이 될 때. 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학 1학년은 기초 계산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빨리 하느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2학년 3학년이 올라갔을 때 1학년에 요 기초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은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 선생님은 1학년 때는 중요한 계산법은 하루에 5문제씩 꼭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서 정확하게 빨리 하는 걸 익혀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